우리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물체의 운동이란 물체의 위치가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전신주나 가로등이 얼마나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지 관측할 수 있으며 인접한 기둥 사이를 일정한 속도로 지나칠 때 걸리는 시간 간격을 측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잡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전에 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비교적 간단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운동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길이와 시간의 측정을 사용할 예정이며 입자 모형이라고 부르는 단순화된 모형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입자로 묘사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1강 1차원 운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자동차의 운동과 같이 일반적인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리학적 용어들에 대해 먼저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속력, 속도, 그리고 가속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다음 장에 기술되는 운동의 원인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동시에 그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없이는 그저 운동이라는 단순하고도 막연한 개념들 사이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의 순서대로 기술되는 각각의 주제들은 이전의 내용들을 토대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되는 각각의 주제들을 그때그때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속력과 속도,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 사이의 개념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은 어떻게 다른지 학습하고 운동을 기술함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도입하는지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위치 x는 좌표계의 원점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한 기준점에 대한 입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입자의 공간상 위치를 알면 입자의 운동을 완전히 기술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X축을 따라 앞뒤로 움직이는 버스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의 출발점은 기준점 x = 0의 오른쪽 30m 지점에 있습니다. 시계로 매 10초마다 버스의 위치를 기록한다고 하면 아래 표처럼 버스는 처음 10초 동안 오른쪽으로, 즉 위치 A에서 B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위치 B에서부터는 후진하여 F까지 뒤로 움직이게 되는데 실제로 측정을 시작한 후 30초 뒤인 위치 D에서 버스는 좌표계의 원점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스는 총 6번의 자료점을 얻은 후 기록을 멈출 때 x = 0의 왼쪽에서 50m 이상 떨어진 점에 있으며 이렇게 나타낸 자료의 그래프를 위치, 시간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물리적 정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변위 델타 x는 어떤 시간 간격 동안 입자의 위치 변화로 정의됩니다. 입자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움직이게 될 때 입자의 변위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그리스 문자 델타는 어떤 변화를 표시할 때 주로 사용되는 물리적 기호가 되겠습니다. 변위와 이동거리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동거리는 입자가 이동한 경로의 길이로 주어집니다. 변위는 벡터양의 한 예로 일반적으로 방향과 크기가 있는 물리량을 뜻합니다. 반면에 스칼라양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방향은 없는 물리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위치, 속도, 가속도는 벡터양에 속하며 온도, 길이, 질량 등은 스칼라양에 속하며 앞으로 주어질 여러가지 문제들 중에 우리는 벡터양과 스칼라양을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한 예로 거리는 스칼라양입니다. 주행 거리계로 측정할 때 특정 시간 간격 동안 자동차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로지 크기에만 관심이 있기에 거리는 방향과 무관한 스칼라양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차원 운동만을 취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양과 음으로 벡터 방향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평 운동에서 오른쪽을 양의 방향으로 선택한다고 하면 항상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양수의 변위를 얻게 될 것이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음수의 변위를 얻게 되겠습니다. 벡터 양을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버스의 움직임에 관한 그래프는 단지 6개의 데이터점만 주었는데요. 따라서 모든 시간에서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6점을 연결한 매끄러운 곡선은 버스가 실제 움직인 한 가지 가능성만을 표현한 것일 텐데요. 단지 6개의 시간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는 그 시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매끄러운 곡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측에 불과하겠죠. 만일 곡선이 버스의 실제 이동을 나타낸다면 그래프에는 버스가 움직이는 50초 동안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위치의 변화를 말이나 숫자로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는 50초의 끝 부분보다 중간 부분에서 더 많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치 C와 D 사이에서 버스의 위치는 40m 정도 바뀌겠지만 마지막 10초 동안 위치 E와 F 사이에서는 그 절반 정도만큼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운동을 비교하는 보통의 방법은 변위 델타 X를 변이가 일어난 시간 간격 델타 T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많이 사용될 아주 유용한 비율인데요. 이 비율을 평균 속도라고 정의합니다. 한 입자의 평균 속도는 첫 식에서 표현된 것처럼 입자의 변이를 변이가 일어난 시간 간격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래첨자 x는 x축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을 의미하며 average는 평균을 의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의로부터 평균 속도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차원을 가지며 SI 단위로는 m/s가 되겠습니다. 1차원에서 움직이는 입자의 평균 속도는 변위의 부호에 따라 양수 또는 음수일 수 있는데 입자의 좌표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면 변위 델타 X가 양수이고 따라서 평균 속도도 양수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즉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입자의 경우이며 좌표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면 델타 X가 음수이므로 평균 속도도 음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입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 있는 어떤 두 점 사이를 이은 직선에서 평균 속도를 기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직선은 높이 델타 X와 밑변 델타 T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겠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눈 비율이며 방금 언급한 평균 속도로 정의한 것으로 이해해야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속력과 속도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이나 물리에서는 이 두 양 사이에는 명확한 구별이 있습니다. 앞에서 벡터 양과 스칼라 양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 우리는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의 정의를 구분해야겠습니다. 평균 속도는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을 포함한 벡터 양이며 평균 속력은 전체 거리 d를 이동하는 데 걸린 전체 시간 간격으로 나눈 크기만 있는 스칼라형으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평균 속도의 크기와 평균 속력은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어떤 시간 간격 델타 t에 대한 평균 속도보다 오히려 특정한 순간 t의 입자의 속도를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순간에 일어난 사고의 경우 그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멈추고 개별 순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버스의 시간과 거리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파란색 선으로 그린 위치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동안 평균 속도와 A에서 F까지의 평균 속도는 앞 페이지에서 평균 속도라는 개념으로 다음 왼쪽의 그림처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짧은 파란색 선에 관심을 모으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B를 점 A로 향해 곡선을 따라 왼쪽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들 사이의 선이 점점 가파르게 되고 두 점이 극단적으로 가까워질 때 그 선은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곡선의 접선이 되는데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점 A에서, 즉 데이터를 얻기 시작한 순간에 버스의 속도를 나타내며 우리가 한 이 행위는 출발 순간의 순간 속도를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순간 속도는 델타 t가 0으로 접근해 갈 때의 극한값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자의 순간 속력은 순간 속도의 크기로 정의되며 평균 속력과 같이 순간 속력은 연관된 방향이 없어서 대수적인 부호가 붙지 않겠습니다. 물리 문제의 답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특히 중요한 모형을 우리는 분석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분석 모형은 물리 문제를 풀 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문제에 대한 분석 모형을 찾으려고 할 때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은 이전에 풀었던 문제의 분석 모형을 따라 모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등속도로 운동하는 입자의 분석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운동하는 입자 모형은 등속도로 운동하는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입자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시간 간격 내에 어떤 순간에서의 순간 속도는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와 같을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식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식은 입자의 위치가 t=0에서의 처음 위치와 시간 간격 델타 t초 동안에 생긴 변이와의 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등속 운동하는 입자의 그래프 표현으로 이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서 운동을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는 일정하고 이는 속도의 값과 같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는 입자의 속력을 나타내고 위치를 나타내는 축의 절편을 이 운동의 초기 위치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입자가 움직일 때 입자의 속도가 변하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입자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그 입자는 가속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의 속도 크기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증가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들 두 가지 작동 모두가 자동차를 가속시키게 되는데 가속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처음 시간 ti에서 처음 속도가 vxi이고 시간 tf에서 나중 속도가 vxf인 x축을 따라 움직이는 입자로 모형화한 물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평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시간 간격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됩니다. 1차원 운동에서는 속도처럼 가속도의 방향을 양과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한 물체가 초당 2m/s씩 증가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이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이후 매 1초 동안 플러스 2m/s씩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시간 간격에 따라 평균 가속도의 값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시간 간격 델타 t가 0으로 접근할 때 평균 가속도의 극한인 순간 가속도를 정의하는 것이 유용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앞서 논의한 순간 속도의 정의와 유사한데요.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점 A가 B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델타 t가 0에 접근할 때 파란색 선 기울기의 극한이 존재하면 점 B에서의 순간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속도의 더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순간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도함수와 같고 속도와 시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초록색 선의 기울기는 점 B에서의 순간 가속도와 같으며 입자의 가속도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내의 한 점에서 기울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대한 속도의 도함수는 속도의 시간 변화율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가속도 a가 양수이면 가속도는 플러스 x축 방향이 되겠고, 음수이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x축 방향이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가 속도와 시간 그래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서의 가속도는 그 시간에서 속도와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와 같겠습니다. 양수의 가속도 값은 다음 왼쪽 그림에서 속도가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들에 해당하겠습니다. 가속도는 속도와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최대인 시간 ta에서 최대가 되며 속도가 최대인 시간 tb에서 가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x축 방향에서 속도가 감소할 때 가속도는 음수가 되겠고, 시간 tc에서 최소값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직선 운동의 경우 물체의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비례관계임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가 같은 방향일 때 물체의 속력은 증가하는 반면에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가 서로 반대의 방향일 때 물체의 속력은 감소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에 대한 이런 논의는 물체의 가속도와 물체에 작용하는 전체 힘을 연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데요. 추후 운동의 법칙과 관련된 강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의 가속도에 비례함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례식은 가속도가 힘에 의하여 유도됨을 나타내는데, 더욱이 힘과 가속도는 둘 다 벡터 양이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가속될 때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속도와 가속도는 같은 방향이라고 가정하면 이 상황은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는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물체의 속력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 속도와 가속도가 반대 방향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는 물체가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반대 방향으로 힘이 물체에 작용하게 되는데, 따라서 물체의 속력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가속도의 방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미치는 효과를 생각하는 것이 일상적인 경험에 의하여 알기 쉽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고 보는 것이 매우 유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순간 가속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가속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인데, 평균 가속도를 나타낼 때에는 항상 평균이라는 관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1차원 운동에서 입자의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입자의 속도 v의 1차 도함수와 같으며, 이는 입자의 위치 x의 2차 도함수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입자의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입자의 운동은 복잡하여 분석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속도가 일정한 1차원 운동은 아주 간단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형태의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입자의 가속도가 일정하면 시간 간격을 임의로 설정해도 평균 가속도는 항상 순간 가속도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입자의 속도는 운동하는 전 구간에 걸쳐 같은 비율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등 가속도 운동하는 입자라고 하며, 이 모형에서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몇 가지 관계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평균 가속도를 가속도로 치환하고 처음 시간을 0초, 나중 시간을 t, 그러니까 가속도가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간격을 t초라고 두면 가속도는 다음 처식과 같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물체의 처음 속도와 등 가속도의 값을 알면 이 표현을 통해 어떤 시간 t에서 물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한 속도와 시간 그래프는 직선이고 직선의 기울기는 가속도 a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이 일정하다는 사실과 일치하며, 기울기가 양수이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할 때 시간에 대한 가속도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0인 직선이 될 것입니다. 등 가속도 운동에서 속도는 시간에 따라 선형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 간격 동안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산술 평균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균 속도에 대한 이 표현은 가속도가 일정한 상황에만 적용되겠습니다. 앞서 표현된 식을 사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표현된 수식처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식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에 의하여 시간이 t초일 때 입자의 나중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 가속도 운동하는 입자의 위치에 관한 또 하나의 유용한 식을 표현해 두었습니다. 이 식은 입자의 처음 속도와 등 가속도를 알 때 시간 t에서 입자의 나중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나타난 양의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한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는 바로 이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곡선이 포물선임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인데요. 시간 t는 0초에서 이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는 처음 속도 vxi와 같을 것이고, 나중 시간 t초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그 시간에서의 속도 vxf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을 연립해 시간 t를 소거함으로써 시간의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나중 속도에 관한 식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등 가속도로 움직이는 일차원 운동에 관한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운동학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표와 같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4개의 운동학식을 편의상 열거하여 보았습니다. 알고 있는 변수들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사용할 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이고, 때때로 미지수 2개를 구하기 위해 식 2개를 사용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등 가속도 운동에서 변하는 것은 위치, 속도, 그리고 시간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는 점 A에서, 즉 데이터를 얻기 시작한 순간에 버스의 속도를 나타내며, 우리가 한 이 행위는 출발 순간의 순간 속도를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순간 속도는 델타 t가 0으로 접근해 갈 때의 극한값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자의 순간 속력은 순간 속도의 크기로 정의되며, 평균 속력과 같이 순간 속력은 연관된 방향이 없어서 대수적인 부호가 붙지 않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X축을 따라 앞뒤로 움직이는 버스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의 출발점은 기준점 x = 0의 오른쪽 30m 지점에 있습니다. 시계로 매 10초마다 버스의 위치를 기록한다고 하면 아래 표처럼 버스는 처음 10초 동안 오른쪽으로, 즉 위치 A에서 B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위치 B에서부터는 후진하여 F까지 뒤로 움직이게 되는데, 실제로 측정을 시작한 후 30초 뒤인 위치 D에서 버스는 좌표계의 원점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등 가속도로 움직이는 1차원 운동에 관한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운동학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표와 같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4개의 운동학식을 편의상 열거하여 보았습니다. 알고 있는 변수들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사용할 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이고, 때때로 미지수 2개를 구하기 위해 식 2개를 사용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등 가속도 운동에서 변하는 것은 위치, 속도, 그리고 시간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수학적 풀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류하고 분석 모형을 확인하며 문제의 상황 유형에 적용되는 관련된 식을 적절히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숫자로 얻은 답을 확인한 이후에는 올바른 단위를 가지고 있는지, 문제를 개념화할 때 한 예상과 부합하는지, 결과의 수학적 형태가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일련의 유사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분석 모형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인데요. 이번 강의 시간에서 물리적인 접근을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인 위치, 속도, 속력, 가속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등속 운동하는 입자의 분석 모형을 통해 문제풀이를 위한 접근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벡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기로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